2024년 4월 9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4월 8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정말 깃털처럼 확인해 볼 겁니다. 작년 가을쯤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좀 다운되고 그랬던 기분을 좀 이겨내고 슬럼프를 좀 이겨내고 시황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멤버십을 구성을 했죠. 시황의 달인이라는 멤버십을 구성을 했는데 10월 15일 날 좀 시도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때 일단 오전에는 카메라 연결도 안 되고 좀 뭔가 엉망진창 돼가지고 저녁에 해야겠다. 뭐 카메라 연결이 안 되면 지금처럼 음성으로라도 연결을 해야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10월 15일 저녁에 행운이가 갑자기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그리고 그렇게 행운이는 10월 16일 날 결국 무지개다리를 건너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제가 앞에 방송에서 이번 주 이제 선거가 끝나고 뭐 개표 방송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저녁 개표 방송하고 목요일 날 또 새날 출연하고 금요일 날 주식시장 보다가 주말 좀 보내고 이러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정신 차리고 작년 가을에 하기로 했던 거 못했던 거를 이제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아이러니하게 다음 주 화요일 4월 16일이 우리 행운이가 간지 딱 6개월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일단은 시작을 해볼 겁니다. 앞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뭐 편집하고 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주식 공부를 해서 매매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유튜브 편집 따위 저한테는 의미가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과 그냥 오프라인으로 마주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니면 뭐 맥주를 한 잔 두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 아니면 강의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왜 주식 공부가 안 됐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생각은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즐겁게 투자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시황에 대한 고민도 해가면서 시황에 대한 어떤 시각도 좀 열어가면서 또 매매도 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그냥 개판일 수 있어요. 뭐 하다가 뭐 잘 되면 조금 더 뭐 체계적이고 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시작해 보련다, 시작해 봐야겠다라는 것에 의도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따가 새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공부하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몸을 푼다라는 의미로 오늘 4월 8일 월요일 뉴욕 증시를 좀 후다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8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3% 하락, S&P 500이 0.04% 하락, 나스닥이 0.03% 상승했고요. 이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이유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의 약화가 반영되며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앞에 올려드린 돈다방 미쓰리 에피소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시황을 잘 본다 못 본다를 넘어서서 한결같다. 미쓰리의 시황은 마치 김치전 뒤집듯이 확확 뒤집히지 않는다. 주식시장이 지금 올라간다고 더 갈 거야라고 설레발을 치지도 않고 주식시장이 빠진다고 더 엉망될 거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냥 저는 시황이라는 거는 멀리 봐야 되고 미리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자꾸 눈앞의 이슈를 가지고 미래를 보려고 하니까 못 본다. 그래서 한결같은 시황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솔직히 뭐 100%다 맞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 컨셉은 여러분 시황이라는 거는요.
미리 봐야 되고요. 멀리 봐야 됩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한결같은 시황을 주장하고 있고요. 작년 연말에 2024년도 이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4개월째, 5개월째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방송에서 뉴욕 증시 꼬라지를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지난주 주중에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2%가 넘는 하락을 보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경제 지표가 잘 나와서 경제 지표가 이렇게 잘 나오면 굳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겠네. 즉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실망감이었거든요. 그동안의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이유가 뭡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상상 임신처럼 상승했던 뉴욕 증시였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경제 지표가 잘 나오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이미 지금 증시에 반영이 돼서 증시는 올라갔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가지? 이것 때문에 하락한 거거든요. 물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분기 어닝 시즌이니 뭐니 하고 그걸로 열심히 포장을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포장지에 속지 말고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지난주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그동안 시장을 지배했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금요일 날 발표된 노동부의 고용지표가 그들의 표현대로 따르면 30만 건이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뭔가 아이러니하죠? 아니 고용지표가 잘 나왔으니까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는 얘기는 그들의 해석대로 따르면 미국 경제가 좋은 거고 그럼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연준이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해석되면서 금요일 날 뉴욕 증시는 하락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였죠. 그죠? 그런데 상승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의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는 정확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고용지표가 잘 나오니까 미국이 경제가 나쁜 거는 아니구나. 저기 한국에서 미쓰리라는 애가 자꾸 미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하는데 고용지표 잘 나온 거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구나 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 맞다니까요. 고용지표 언제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지표 이외에 다른 경제지표 기준선 하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경제지표가 잘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작년 11월 달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주식시장의 영향 때문에 지금 미국의 경제지표까지 잘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보는 시황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 시장이 갑자기 뭘 걱정하냐면 인플레이션을 걱정합니다.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들은요, 돈다반 미쓰리를 지금 뭐 오랫동안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최근 몇 개월 동안 들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돈다방 미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조금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투자자들이 갑자기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다가 뜬금없이 인플레이션 걱정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시장을 보고 비웃으셔야 돼요. 어휴 저런 모질이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지금은 또 갑자기 막 미국 10년물 국채가 4%가 넘었고 뭐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하고 제가 한 달 전부터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가 넘어가고 있는데 2019년도 1월 달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3%에 육박을 하니 많이 해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결국 2019년도에 금리를 인하했던 애들이 지금은 시장에 광기가 돌아가지고 4%가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AI 이 지랄들 하고 있는 거죠. 정신줄 놓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갑자기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합니다.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슈가 될 거다. 즉 물가가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거를 예언하면서 제시했던 근거가 뭡니까? 국제 유가 상승이잖아요. 물론 뭐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에서는 에너지를 뺄 수 있지만 여러분 유가가 상승하는데 물가가 상승 안 할 수 있습니까? 자, 여하튼 10일 발표 예정인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지금 헤드라인 CPI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음식료, 뭐 에너지 이런 것까지 포함한 헤드라인 CPI 그리고 변동성이 큰 음식료, 에너지 같은 걸 제외한 근원 CPI 모두 전월 대비 0.3% 증가됐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헤드라인 CPI는 3.4% 증가, 근원 CPI는 3.7% 증가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시점에서 뭘 고민해야 되냐면, 자, 제가, 시황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이 뇌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면, 일반인들은요, 아유, 저기 뭐야, 가만히 있어봐. 3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예상대로 3.4보다 잘 나오면 어떻게 하지? 3.7보다 높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 맞추나 안 맞추나 이것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투자자들은요, 뭘 고민해야 되냐 하면, 자, 지금 뉴욕 증시는, 크게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뉴욕 증시는 사실 좀 더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을 주장했습니다만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제시한 게 저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작년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처럼 그리고 올해도 분명히 이슈가 있었어요. 뉴욕 뱅크오프 사태처럼 그런 일이 터질 수 있었었는데 막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마치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다 그냥 입틀막 하는 것처럼 다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했고 경제 지표는 반등했고 인플레이션 지표는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지혜로운 투자자들이 봐야 될 점은 무엇이냐. 뉴욕 증시는 지금 크게 빼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좀 크게 빠져야 돼. 빠져야지만 연준이 쫄아가지고 금리 인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못해. 금리 인하를 하고는 싶은데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니까 금리 인하도 못해. 금리 인상을 하자니 더더욱 못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엔 어떤 생각이 있어야 했냐면 올해 미국의 대선이 있긴 한데 지금 만약에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 뭔가 버블이 무너지는 듯이 시스템 같은 것들,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뭔가 거품이 빠지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불안해할 겁니다. 그러면 자산 시장이 휘청휘청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아직까지 지키려고 하고 있는 마치 지난번 김진태 사태, 즉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부동산 PF 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꽉꽉 누르고 있지만 어디선가 삐져나오면서 터지려고 하는 것처럼 버티려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처럼 미국은 지금 일단은 뉴욕 증시를 어느 정도까지는 지키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원 CPI가 지금 전년 대비 3.7% 증가됐을 거라고 나오고 있고요.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3.4% 증가됐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를 크게 빼지 않는 상태에서 잘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일단 첫 번째,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헤드라인 CPI에 중점을 두느냐, 근원 CPI에 중점을 두느냐. 그런데 지금 문제가 근원 CPI가 3.7%니까 더 4%에 가깝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근원 CPI가 아니라 헤드라인 CPI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러니까 3.4%를 기준으로 삼아서 3.4%로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상치에 부합했다. 전월 대비 상승했지만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나올 거고 3.3%로 나온다면 예상치보다 괜찮았다. 뭐 인플레이션 우려 크지 않다. 뭐 이렇게 시장을 안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안정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바통을 넘겨주려고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인간이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인데 만약에 헤드라인 CPI가 혹은 근원 CPI가 예상보다 잘 나온다고 얘기하면 뉴욕 증시는 크게 하락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크게 하락시키면 안 돼요. 그죠? 저는 오히려 좀 크게 하락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뭔가 물갈이도 되고 금리 인하도 하고 좀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지금 너무 인위적으로 막 폭발되지 못하게 막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후폭풍 이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라는 걸 저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들이 3월달 CPI를 보는 관전 포인트는 그겁니다. 과연 헤드라인 CPI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근원 CPI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얘네들이 예상치보다 적게 나온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혹은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할 것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안정시키지 못하면 뉴욕 증시는 다시 또 하락하거든요. 여기서 하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이제는요. 반등하면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등할 때마다 내가 팔아야겠어. 불안해. 내 거 먼저 팔아야지. 이렇게 매물대가 쫙 포진됩니다. 그런 것이 이번에 3월달 CPI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6월달 금리 25bp 인하 가능성 51.3%, 6월달 금리 동결 가능성도 지금 48.7%까지 나오고 있고요.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사람들은 지금 같은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얼마나 더 오래 유지하고 싶은지 반드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너무 오래 지속되면 실업률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쓰리가 그동안 추례장창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미쓰리가 올해 3월달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너무 높아요. 이거를 6월달까지 금리 인하하지 않고 쭉 유지한다. 과연 미국 국민들이, 미국 기업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이거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했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연준 더 이상 금리 인상 못해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높은 수준이에요. 거기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라가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4%가 넘어갔어요. 단순히 뭐 AI에 대한 기대감, 뭐 금리 인하의 기대감 이런 정신 나간 것에 휘둘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정신줄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계속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가가 빠져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면은 버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기회가 오면 돈을 번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그 짓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기다릴 수 있고 그다음에 기회가 오면 물타기하기 위해서 추가 자금도 투입할 수 있고 수익 났을 때 더 갈 거라고 설레발치지 않고 잘 매도해서 수익금도 출금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미쓰리가 추구하고 있는 주식 투자 방법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는 또 천천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이 돼서 목이 좀 목도 가라앉았고 그다음에 컨디션이 좀 안 좋으니까 목이 계속 다운되고 막 그러네요. 어찌됐건 정신력으로 이번 주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투표 끝나고 그다음에 저는 새날 방송에서 뵐 거고요. 그리고 내일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선거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돈다방 미쓰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5시에 새날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